갑자기 2시 30분을 기점으로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며 코스닥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은 뭘 참고해서 봐야 할지 오늘도 마켓 1타 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엠뱅고드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이 2개나 있는데 먼저 하나 시스템입니다. 마켓 1타 강사에서 소개할 때만 하더라도 우려 반, 기대 반이 있었던 종목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단기 고점 부근에서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물려도 됩니다. 하나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 야구단도 새로운 또 구장을 또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장난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U자 형태로 올라가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4만 원 정도의 1차 목표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한 17% 가까이 좀 나왔는데 2차 목표 가격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앞서 북한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또 우려감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방산, 대세긴 하죠.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결국은 올라갔다. U자형으로. 손저가 자체도 터치를 안 하고 무난하게 좀 올라갔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목표 가격을 이제 47,800원. 그때 당시에 모 증권사, 외국계 모 증권사에서 매도 레포트를 반박하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2차 목표가 47,8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바로는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또 다시 한 번의 비슷한 형태의 기간 조정 또는 U자형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반적으로는 조선방산이 단기 고점 징후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 고점 징후,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끌고 가는데 하나 시스템은 이 정도로 진 리뷰를 마무리하겠고요. 빠르게 지난주 금요일 전 거래일이었죠. Y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실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오늘 리뷰 받을 거라고. 제가 투자텔미에서 소개해드렸거든요. 사실 이제 Y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저도 잠깐 봤는데 텔미에서 웹툰 관련된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돈반적으로 같이 좀 올라갔었죠. 하루 만에 10%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가 베팅 하신 분들 대부분 10% 이상은 아마 상승부에 걸리면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좀 아쉽게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Y랩은 어쨌든 이제 한령 관련된 한한령 관련된 수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 이런 작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윗골이 달리고 다 밀립니다. 윗골이 달리고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고가 5일선만 지지만 계속해서 받는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우상하다가 결국은 8,100원까지 갈 길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3월 말에 문화경제사전달이죠. 중국에서도 보낸다고 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오늘은 약간 단기적인 윗골이 좀 공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차익을 좀 보고 차후에 다시 또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저는 편입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 그대로 홀드하면서 끌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마켓 1타 강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2시 반에 출렁이만 없었으면 이제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까지 흐름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좀 흐름이 자체가 좀 어렵죠. 미선물이 저는 오늘 우리나라장이 참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8시 딱 되니까 미선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하고 아시다시피 캐나다 총리가 경제통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새롭게 또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미선물이 좀 하락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미선물 좀 빠르게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우리나라도 플러스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 위에서 또 북한에서도 미사일도 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참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월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5분에 업데이트된 자료 뜨끈뜨끈한 거로 가지고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의 유명한 트레이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다. 완전히 혼란스럽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같이 뭔가 관세든 지정학적 리스크든 계속해서 상승인 것 같은데 갑자기 하락 나오고 하락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쉽게 얘기해서 말아 올리는 형태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혼란스럽다라고 한 20년 경력의 트레이더도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어려운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죠.
베센트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좀 쉽게 해서 좀 합법적인 꼰수를 쓰면서 국채를 매입하게 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도 기술주들이 좀 재미없죠. 기술주들이 미국과 연계된 기술주들이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트레이더도 야, 10년만 국채 금리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이런 건가? 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남겼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장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이런 장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안 빠진다? 결국은 지난주에 그게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그게 현실화가 됐죠. 예, 결국은 동족과 위로도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강하죠.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지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오늘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하락 베팅하는 상품 풋옵션을 지금 거의 한 2010년부터 2025년도까지 레코드 하이라고 나오죠. 역대 최대 규모다.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뭔가 풋옵션 하락 베팅하는 상품들이 거래량이 역대급을 찍으면 네.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걸로 인해서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요일에 이런 말씀드렸죠.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도 1월 달에 주도주가 AI 관련주였던 기술주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뭔가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약간 뜨뜻미지근했어요. 애매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풋옵션이 완전히 청산이 될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로봇, AI 소프트웨어 이쪽이 2달 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이쪽으로 우리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 빅스 관련된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바로 1타 강사의 결론으로 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 앨런 머스크 도치 위원장이 되기 전, 그리고 트럼프랑 지금 어쨌든 뭐 백악관에서 뭐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나오고 막 사진도 많이 찍혀 있잖아요. 트럼프가 됐을 때, 처음 됐을 때 뭐가 가장 빠르게 기술주들 중에서, 섹터 중에서 뭐가 가장 빠르게 핫하게 올라갔는지 이거를 오늘의 결론으로 도달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주들의 이 반등의 시작점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잠시 뒤에 한번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머스크와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 2차 전지, 전기차, 네. 자율주행, 네. 우주항공,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장 빠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트럼프가 당선되고 다음날 인터뷰에 뭐라고 했죠? 뭐 로켓맨 하면서 뭐 앨런 머스크를 막 지칭하면서 우주 화성갈 사나이라고 뭐 이렇게 소개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11월 달에 다른 거 다 좋은데 우주항공주들이 그렇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드론 이렇게 파생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가 과연 시작점이 될지 오늘 세트레가이 먼저 좀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맞아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11,560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조금 작은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컨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에서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는 해요. 네, 구체적으로. 이 종목도 이제 11월 달에 좀 한 주가가 저 바닥에서 한 70%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앨런 머스크 관련된 발언이 나왔고요. 이 회사는 위성 데이터 수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끝나죠. 앨런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의 협력사다. 이걸로 뭐 설명을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정들이 지금 이제 5월 달에 있습니다.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미국 항공 우주기술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권에 있는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우리가 적절한 시점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 목요일 날 트럼프의 이 의회 연설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 확대 관련된 부분인데 최대 스페이스 X 우주항공 관련된 쪽으로 약 30조 원 가까이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기술주들의 반등의 첫 시그널이 개인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빠르게 나온다면. 그래서 컨텍이라는 종목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세트르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전환해서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지금 그쵸. 이미 기록한 상황이고 컨택의 주가는 어느 위치에 놓여 있고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워낙 지금 뭐 HVM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X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거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 보면 말씀드릴게요. 바닥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대부분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쭉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차 12,5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3,500원, 300일선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쪽으로 깔아두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1,6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컨택, 과연 미국에서 먼저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올 때 우주항공 11월처럼 빠르게 먼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를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 장 끝나고 4시에 프로그램 끝나 4시에 여러분 너튜브나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조선 방산주 단기 고점 징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왜 차익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들 네이버와 너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잠시 뒤 4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